안녕하십니까. 성교훈TV의 성교훈입니다. 오늘은 자유 대한민국이 왜 외세로부터 먹잇감이 되었고,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완전히 장악된 먹잇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의 실마리는 공산주의를 장시했던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발달을 최초의 원시 공산주의 사회, 노예제 사회, 다음에 봉건주의 사회, 다음 자본주의 사회, 또 다음 선진화된 공산주의 사회를 인류의 마지막 유토피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는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즉 왕정사회에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을 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중상주의를 통해서 많이 내게 됨으로써 왕들은 많은 부를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가들이 모았을 때는 내 세금이 아니면은 왕도 빌 것이 아니구나 하는 시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 혁명이 유럽에서는 대장전부터 프랑스의 권리의 명예혁명까지 근 500년 동안 이루어왔던 것이 왕정과 공화정과 시민과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막바지에 마르크스가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던 자본가들, 머리가 뛰어났던, 자본이 있는, 능력이 있는, 욕구가 있는, 개발 능력이 있는, 의욕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목화, 지금 소미죠. 목화 산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 오토메이션이 되면서, 전기기관이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도시의 빈민이 되고 아주 못 사는 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마르크스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발달 단계로 보게 되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최선진국에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가장 낙후된 농업사회인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정, 마지막 황제 푸이를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싸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아주 못 살았던, 이론과는 달리 아주 못 살았던 나라가 바로 혁명이 이루어져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론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성국가를 만들고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의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이 우리의 의사도 뜻도 없이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지켜보면서 공산주의가 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지켜봤던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보다도 약 50년 후에 나타났던 바로 이탈리아의 안토니아 그람시입니다. 안토니 그람시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화를 기동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동전이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방향을 긴급히 방향 수정을 하면서 빨리 기동성을 가지고 기동 타격대적인 그런 성격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진화되어가는 자본주의를 공산화할까 하고 연구했던 학자가 그 머리가 뛰어난 그람시였습니다. 그람시는 이 선진국들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를 했었고 그 연구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람시가 연구했던 것은 진지전입니다. 진지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오래 지낼 것, 또 상대방과 싸워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장기적으로 야금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선진국화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연구했던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머리였습니다. 예전에 농업사회에서 혁명을 할 때는 집에 있는 곡괭이와 그 다음에 또 삽 등을 가지고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게 됐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축구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복지 생활을 누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또 많이 벌게 되면은 자기도 사업가로서 자본가가 되고 자기의 능력에 능력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혁명을 할래야 삽을 가져갈 지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은 삽도 사고 괭이도 사고 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혁명을 하겠습니까? 혁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람시의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학설을 덧붙였는데 그 진지전 안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잡는데 헤게모니라는 것은 러시아 말입니다. 주도권이라는 뜻입니다. 헤게모니를 잡는데 헤게모니를 잡는 방법을 무지막지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혁명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란 얘기, 계급투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으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반공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안보를 중심으로 안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남과 북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반공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친구의 대답은 아직도 반공이냐? 아직도 이념이냐?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마치 수구골통으로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으로 표현할 때는 평화공존,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종전선언, 햇볕정책, 이런 말을 해야만이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류적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에 있어서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 이미 포장된 의식 속에 갇혀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차라리 기동전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세뇌적인 정신 세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정신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 속을 이미 장악해 들어가 버린 지적인 의식, 거기에 투쟁이다, 계급투쟁이다, 그람시다, 마르크스다, 그런 용어를 전혀 쓰지도 않고 명찰을 달지도 않고 장악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운동권들이 이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모두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했어야만이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 타당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깨를 같이 하면서 이제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정말로 자유롭게 모두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자기가 발산하고 개성을 발산하고 잘 살자고 어깨동무하고 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또 새로운 이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을 통해서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운동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반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언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직업 한 번 없었던 사람,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발전, 후손을 위해서 발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로지
공산혁명을 위해서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이 있는데 우리를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반공이 아주 수고골통이다. 이념체계, 이념으로서 그렇게 이기려는 것이 수고골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지적이고 수준 높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공산주의 진지론에 세뇌돼서 머리가 썩어버린 겁니다. 영혼신이 있다면은, 영혼육이 있다면은 영혼이 사라지고 육체만 살아있는 좀비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럿이 같이 살게 되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범법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범법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범법 행위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따라서 계약이 발전해서 법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상식이 있어야만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법을 적용하지도 안 하기도 합니다. 이 잣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기사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사님은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을 찍을 사람이 없답니다.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다 문제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려는 법치주의 사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토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우리의 현재 잣대는 판단해야 될 것은 저는 법이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법이 바로 한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한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한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방패입니다. 방패. 법치주의. 모두 기억합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람, 법치주의에 의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모두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법치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